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문제 8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쪽 문제 8번. 54쪽 문제 8번. 자, 여기부터는 과세 대상입니다. 가볍게 과세 대상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렵지 않아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번 콘도미니엄 회원권, 3번 골프 회원권, 5번 승마 회원권. 자, 여기는 다 뭐죠? 회원권, 과세 대상이지요. 자, 4번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자, 그럼 밑줄 토지가 과세 대상이죠? 앞에 무슨 말이 붙어서 잡종지. 우리는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여러분. 그래서 토지이면은 무조건 과세하는 겁니다. 이때 측량이 아니죠. 공간 정보 아니지, 헷갈리네 이제. 하여튼 법률에 의한 지적 공부의 지목이 등재가 된 토지는 물론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 무슨 용지로 여러분, 건축물이나 토지는 실질이 건축물이거나 토지면 무조건 다 과세하는가? 그게 뭐로 사용하느냐는 것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다만 세율을 따질 때는 그게 사치성 재산 등일 때는 뭐가 되는가? 중과세율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이 토지나 건물이면 무조건 뭐 한다? 과세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목이 잡종지인 이 말은 출제는 왜 붙인 거야? 그냥 한정판 거야. 그냥 혹시나 한번 또 낚이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한번 집어넣은 거야. 그걸 가서 낚이면 안 돼. 자, 2번 보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 권리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 못 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어. 그럼 광어만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광어만 과세하죠? 광어도 사실상 광어권, 어업권이나 권리지만 준부동산이잖아.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그 다음에 준부동산,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권리 중에서 우리 어떻게 구분했어? 광어권과 어업권. 그래서 얘는 형태는 무채재산권이지만 실질은 뭐니까? 준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광어권과 어업권은 과세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특허권 등의 뭐는 무채재산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특허권 등의 무채재산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얘는 특정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법률상 독점적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지, 법률상 권리지 부동산은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시험에 몇 번씩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여러분? 권리죠. 권리. 우리 취득세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취득세는 과세 대상에 뭐를 취득하는 거다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랬죠.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까지는 뭐고 용익 물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채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들은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아닌 제한 물권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취득세는 항상 과세 물건에 뭐를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과세하는 겁니다. 얘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소유권에 대한 제한된 권리죠? 맞나요? 네, 제한 권리잖아. 제한 물건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 요거 아직 안 나왔네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17회 때. 17회가 맞나? 예, 17회 때.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됐느냐 등기되지 않느냐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과세 대상 아닙니다. 왜?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죠. 왜? 걔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을 뭐 하시는 권리죠, 여러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역시 과세한다 안 한다, 취득세는? 안 하죠? 과세 안 해? 예. 그러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하는 거죠? 예,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5번, 55쪽의 문제 9번. 다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건축물, 2번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주택, 입주권. 예, 2번이 틀렸죠? 예, 얘는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죠. 얘는 어차피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로 바뀔래야 얘들은? 부동산으로 바뀔 애들이죠? 그러면 이때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취득하시는 권리야. 아파트 당첨권은 과세 안 해. 아파트 당첨권 양도하면, 취득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언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부동산으로 바뀔 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과세하죠. 왜? 걔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자, 넘어가죠. 10번. 자, 10번부터는 여러분 취득의 개념이네요. 취득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구성할 때 여러분이 기본소와 이렇게 일치를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본소와 그 다음에 서브노트와 문제 배열을 제가 하나씩 다 맞춰놨어요. 그냥 막 중구난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리하기 편하게. 자,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이죠. 예,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별표 하나. 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 시민의 매립이나 간척에 대한 토지, 조성 등과 이와 유산 취득으로서 결론은 이거야. 그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동그라미 모든 취득이죠. 뭘 취득하는가? 아니, 취득할 때 모든 취득은 뭘 취득하는 거냐고. 과세 물권의 소유권, 적어놓으세요. 옆에다. 소유권입니다. 취득세는 과세 물권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해 갖고 임차하여 들어왔을 때는 소유권이 아니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원시트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취득세에서 과세 물권은 소유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1번이 원칙이죠. 그러면 2번은 1번의 예외 규정이죠. 자, 2번은 뭐다고요? 1번의 예외 규정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 이 네 가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관한다. 아니죠. 승계 취득에 관하죠.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이렇게 장난쳤어요. 네, 2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승계 취득으로 한해서 취득으로 보는 것을 옳은 것으로 내놓고 1번 차량, 2번 기계장비, 3번 항공기, 4번 주문에 의하여 건드는 선박, 5번 아파트. 그럼 아파트죠? 예. 자, 3번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자가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등기 등록이 이행됐으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설사 뭐가 되지 않았어도,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어떻게 했으면 사실상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죠. 자, 4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당연히 뭐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나왔죠. 그럼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로 봐야 돼? 유상이죠. 그럼 요 부분만 취득세 과세하나요? 네, 그러면 안 되지. 뭘 내야. 수중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일 때는 지금 우리 거기는 뭐만 나온 거야 지금은?
수중자가 인수한 뭐는 채무 인수에 이것만 취득세 과세하는 거야? 아니야. 전체까지 다 과세하는 거죠. 다만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은 우리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유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유상. 그러니까 세율을 어떤 세율 때리라는 얘기야? 유상승계 취득세율 4% 때리라는 얘기야. 그럼 이것만 과세하냐고? 큰일 나.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뭐한 금액은 뺀 금액은 이거는 유상이 아니라 뭐란 얘기야? 증여니까 무상이다 그 얘기야. 그럼 이거는 뭘로 때리는 거야? 3.5로 때리라는 얘기야. 이거는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4% 때리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전체 가액 중에서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은 유상으로 보는 거고 저걸 뺀 부분은 무상 취득으로 봐서 저기는 몇 프로 때린가? 3.5로 때리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작년 기출문제죠. 작년 기출 개정되자마자 이거 나올 거다. 그대로 나오죠. 요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자, 보세요. 정리해 봅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가 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 매매했다고요. 매매. 그러면 이때는 어떡합니까? 매매를 했는데 그게 누구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그럼 우리 세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매매로 인정? 안 하고 뭐로 추정하는가? 증여로 추정하죠. 증여로. 단 유상관계가 증명이 되면 이때는 다시 뭐로 본다, 여러분? 유상으로 보는 거죠. 유상.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다. 그러면 우리는 세법은 이거를 정상적인 매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증여로 추정해서 뭐로 때리겠다? 증여세 때리겠다는 얘기죠. 증여세. 그래서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걸 그대로 어디로 끌고 온가? 취득세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어디 끌고 온가, 여러분? 취득세를 끌고 온 거죠.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를 해야 안 해?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매매를 취득했든지 뭐를 취득했든지 증여로 취득했든지 과세는 하는가? 다만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뭐에만 영향을 미치는가? 세율. 세율이야, 세율. 증여로 보면 몇 프로 때린 거고 3.5, 매매면 4%. 왜냐면 그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뭐가 부과됐어? 증여세가 부과된 거죠.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할 때는 뭐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취득세도 역시 취득세가 과세가 돼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3.5% 때리라는 얘기죠. 이 비록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이라도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유상증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율은 몇 프로가 되는가 했던 다시 4% 했죠. 바로 요때에 거기 나와 있는 1, 2, 3, 4 묶으시고요. 1, 2, 3, 4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우리 1번부터 4번까지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보죠. 1번.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답니다. 자, 밑줄. 배우자죠. 배우자. 그럼 여기 걸린 거죠? 여기 걸린 거죠? 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자, 그래서 배우자 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로 가야 되는데? 증여. 그런데 예외적으로 뭘 취득해서? 공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뭐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유상으로 보란 얘기죠. 2번.
배우 이번에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직계 비속이 나왔네. 직계 비속이. 그래서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취득했대, 여러분? 파산 선고.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그 얘기죠. 유상. 3번 배우자 나왔죠. 또 배우자죠. 이 부동산을 취득했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 했대? 증명했대. 그럼 뭐로 봐라? 유상.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4% 때려라 그 얘기죠. 증여면 뭐는데? 3.5. 취득세는 어쨌거나 증여로 받거나 매매를 취득했거나 취득세는 무조건 과세하는가? 다만 세율을 어떤 세율을 때릴 거냐 지금 그 얘기야. 4번 권리의 이전이나 저는 4번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규정인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 간에 서로 어떻게 했대? 교환했대. 그럼 이건 다시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 묶으셨죠? 결론 뭐로 봐라? 유상.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4% 때려라 그 얘기죠. 4%. 1, 2, 3, 4가 아닌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 간의 매매했던 뭐로 보는가? 징역. 그래서 몇 프로 때려라? 취득세 3.5% 때리라는 얘기죠. 그러나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하면 이때는 몇 프로 때려라? 유상으로 봐서 4% 때려라 그 얘기죠.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죠. 그런데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뭐한 부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우리 요거죠.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을 뭐한 거?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봤죠. 나머지니까 뭘 말하는가? 요거죠. 그죠? 그럼 이건 무상이야,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은 뭔데? 유상인데 5번은 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 인수액을 뭐한 부분? 제외한 나머지 그랬잖아. 그럼 요거잖아. 증여 당시 제사 채무액을 뺀 금액. 요거는 무슨 양도? 무상. 그래서 몇 프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3.5죠. 그래서 바로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5번. 5번은 유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미 어디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했던가? 그거를 취득세로 한 번 더 끌고 온가? 취득 실무적으로 그 원래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고 있었던가? 이거를 명문화 시킨 거에 불과한 거지. 그 전에는 과세 안 했냐? 아니, 다 했었어. 이렇게 했던 거를 명문화 시킨 겁니다. 자꾸 시비 거니까. 그래서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5번 일 잘 보셔야 돼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 때 지금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을 물어봤으면 요거는 뭐지만 유상이지만 지금 5번은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를 뭐한 부분이 됐으니까 제외한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무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13번 보죠. 다음은 취득세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다. 자, 여러분 적으세요. 13번부터는 비과세 규정입니다. 별표 하나 정도만. 과거에는 참 단독 문제 잘 나왔어요, 비과세. 그러나 이제 비과세 내용이 별로 없어. 오선지 만들기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크게 단독 문제는 출제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한번 보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로 열고 밑줄 다른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야. 제외.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10벌 쳐야 돼. 제외. 이거 출제는 포함으로 바꿀 수 있어. 재작년에 개정된 겁니다. 재작년에 개정됐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자 이번에는 뭐죠 여러분? 밑줄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일 때도 취득세 과세한다는 것, 비과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하는 뭐 부동산
또는 뭐 사회 기반 시설, 소위 말하는 SOC. 그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비과세죠. 2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변액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여기 밑줄 9억 원 체킹해 주셔야 되겠네요. 6억 원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9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걸 출전이 6억 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밑줄 개수죠, 개수. 단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했죠, 여러분? 노후화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의 교체, 그렇게 생각했죠. 뭐 노후화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교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310쪽, 서브노트 310쪽 좀 잠깐 봅시다. 310쪽 서브노트. 자, 메뉴에 보시면 개수의 개념을 정리해 놨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우리 개수는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개수는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건축법 아닙니다. 우리 세법 용어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서 말한 개수 적어 놓으시고 꼭 적어 놓으세요. 개수 그럼 무슨 취득? 네, 간주 취득 놓치면 안 돼요. 개수는 간주 취득입니다. 그럼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수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건축법상 대수선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은 우리 지방세법상 뭐로 본다? 개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둘째,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구축물 그랬죠. 그래서 구축물에서 대통령 정하는 것을, 자, 여러분, 거기. 그래서 주의할 것은 요거예요, 여러분. 구축물일 때에 구축물을 설치하고 수선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무슨 취득? 일반 취득이야. 원시 취득 보는 거예요. 원시 취득.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뭐로 보면 수선, 이거는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밑줄. 요건 뭐야? 부대 설비를 했죠? 특수부대 설비로 정하는 시설물 하나 이상을, 자,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설치하거나 수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는 특수부대 설비를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거죠. 얘는 다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건축물에 부속 부착돼서 그 건축물의 가치를 효용시키는 것은 무조건 무슨 취득을 본다,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그리고 구축물을 일때는 설치는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으로 봐서 그냥 2.8% 때리면 되는 거고, 수선일 때는 뭐를 본다,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간주 취득으로 봐서 어쩌라고? 얘는 세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고? 2.8%가 되는 거고, 얘들은 무슨 가액에 대해서만?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증가한 가액이지. 얘는 무슨 가액? 전체 가액이죠. 요걸 적어 놓을까요? 전체 가액에 대해서 몇 프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2.8% 때리는 거죠. 얘는 무슨 가액에 대해서만?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특례세율 몇 프로 때리는가? 2%죠.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개정됐어요. 그런데 아직 시험에는 나오질 않았네요. 그래서 한번 좀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10조 이항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4번 보죠. 동그라미 4번, 5번. 동그라미 4번, 5번. 요게 바로 작년에 요거를 혼합해 놓고 우리 아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였죠. 응? 우리 아까 기출문제 문제 12번이 바로 요거죠. 4번과 5번 묶어놓고. 그래서 한번 같이 봐요. 4번. 배우자나 직계 준비 속간. 배우자나 직계 준비 속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간이나 직계 준비 속간의 취득에 대한 증여 간주가 있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 뭐로 봐라? 증여로 봐라. 이게 원칙이죠. 증여로 보는 게 원칙이야.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묶으시고요. 요거는 뭐 예외. 이때는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차이점 보여야 돼.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파산선고를 취득하거나 권리 이전의 행사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뭐 했다 여러분? 교환 시뻘겋게 교환만이 어려지. 교환만. 그러니까 매매나 대물 변제 등으로 인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뭐만? 교환만. 리을,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 했대 여러분? 증명했대. 돈 준 거 증명했대. 그럼 유상으로 봐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근데 5번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일 때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뭐로 봐라? 부동산을 뭐로 봐라? 여기는 유상으로 봐라죠. 근데 시험에는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걸 물어봤던 거였죠. 12번 잠깐 보세요. 문제 12번. 보기 5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여러분. 5번 보세요. 12번에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무슨 증여?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것에서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그럼 여기까지는 뭔데? 유상인데 시험은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를 뭐한 부분? 밑줄 제외한 나머지 그랬잖아. 이것 때문에 무상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네,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원이 여기서 끊었으면은 요게 유상이 되는 건데 요거를 뭐한 부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증여당시 재산가에서 채무인수를 빼보는 바로 요 부분은 뭐로 보라고요? 여러분? 무상. 에이, 인명을 유상으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 어쩌라고 그래서? 에이, 짜증나가. 그 집에 갈까? 그런 생각 들죠? 네. 그러면 그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어쩌라고?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세율. 그래서 어쩌라고? 세율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세율이.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311조 계속 비과세 좀 먼저 보죠.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는 별표 하나 해놨죠?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 그래서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 다음에 2번, 국가나 지방자치 또 나와있죠.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2번은 간접 취득하는 경우다 그랬죠. 이 개정안을 지워버리세요. 이게 왜 들어갔지? 개정안 집어넣어놨지 참. 일단 개정안은 지금 아직 시험 공고 아직 안 났죠. 우리 며칠짜리 나왔죠 이번에? 응? 10. 관심이 없죠? 우리 관심 없어. 며칠 나나? 그 날 때까지 공고 날 때까지 개정이 없어버리면 여기 나와 있는 개정안은 다 무조건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형식적 취득 갑시다. 자, 1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에 병행되는 신탁이다. 단서까지 꼭 보셔야 돼요. 신탁 재산의 취득 중 나왔다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 또 나왔죠.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또는 주택조합 등은 뭐야? 주택재건축조합 이걸 말하는 거죠.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은 제외. 그러면 뭐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니까 뭐란 얘기야? 과세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통칙에서 보시면은
통칭 마지막 줄 밑줄 명의 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야. 그거 보세요. 통칭 또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환매권 행사, 3번 임시흥행장, 그 다음에 4번 바로 여기 나왔네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편익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서 건축법상 대수선을 제외한 취득은 뭐다? 비과세.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얘가 원래 면제 대상이었다가 비과세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문제 좀 보겠습니다. 57조. 아,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서브노트 맨 밑에다가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무슨 대상이면 적어놓으세요. 시뻘겋게 중과세율 대상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요즘 이거 갖고 장난치고 있네. 비과세 대상을 몰아놓고 슬쩍 뭘 집어넣어? 중과세 대상으로 몰아버리면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얘는 중과세 자체가 중과세를 때리겠다는 것은 물론이고 비과세 대상 제외되죠. 역시 또 감면 면제 안 해줍니다. 또 각종 감면 면제 안 해줍니다. 또 특례세율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세율을 무겁게 때리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얘가 비과세나 감면 면제 대상이라도 다 제외되는 거죠. 오로지 얘는 무슨 세율로 때리는가? 중과세. 그렇기 때문에 특례세율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 요즘은 이렇게 비과세와 혼합하거나 요 특례세율에서 요걸 혼합해 놓고 여러분한테 구분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57쪽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기 3번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물 취득. 당연히 비과세죠. 근데 요즘은 출전이 여기다가 뭐 어떻게 집어넣냐. 이때 그 임시건축물을 별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나 더 조건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별장은 무슨 대상이니까? 중과세율 대상이니까 무슨 요건 충족했어도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도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 요즘 문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출제 경향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공부하면 여러분 엄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거야. 자, 4번 신탁법상 신탁 등기에 배정된 신탁지에서로서 수탁자부터 자 동그라미 수익자네요. 아, 위탁자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 수익자. 그럼 이땐 비과세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신탁은 여러분 뭐 민법에서 잘 배우셨죠? 뭐 민법에서 잘 배우셨으니까 뭐 잘할까? 뭐 안 배운 게 있어서 몰라나? 위탁자, 수탁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뭐다? 비과세. 왜 비과세야?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죠. 그래서 해지가 되거나 해약이 되면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수탁자, 위탁자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수익자. 자, 신탁 관계는 이자 관계 내지는 삼자 관계가 되는 거죠. 자의 신탁이면 몇 명이 되는 거고. 여러분 혹시 이거까지 들어갔나? 자의 신탁. 요건 안 들어가? 뭐 하냐고 이렇게 맨날 어렵다 그러는가 민법이. 별로 하지도 않구만. 신탁은 다시 자의 신탁과 타의 신탁으로 나눠집니다. 자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타의 신탁은 위탁자, 수익자가 다른 걸 말합니다. 괜히 했어. 몰라.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우리.
민법에서 안 한 걸 내가 할 수는 없고. 자, 결론.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는 탁자가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수익자. 예, 그럼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예, 그래서 포인트로 수익자가 중요한가? 자, 그래서 수익자. 그러면 이때 과세죠? 이때 과세될 때 세율 적어놓으세요. 몇 프로예요? 4%를 했죠, 여러분? 예. 작년이 개정된 건데 시험에 안 나왔어, 요거. 작년 개정 규정이야? 예. 그전에는 3% 때리다가 3% 적용돼서 지워버렸어. 그 이제 몇 프로 때린다, 여러분? 4%꼭 체킹해 두셔야 돼요. 4번.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고? 배제하고. 비과세 안 해줘. 그리고 과세를 하는데 몇 프로 때린다? 4%. 2015년 아니라 작년이니까 몇 년이야? 2014년 개정된 거. 작년 개정된 건데 아직 안 나왔어? (5번) 관련 법률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자 나왔다. 뭐 환매권 행사. 그럼 누구 가냐? 매도자, 매수자 간일 때 비과세죠.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비과세 조건은 반드시 뭐에 따른 관련 법률. 이때 관련 법률 맨 밑에 다 바로 위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국가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에 따른 이러한 환매권 행사할 때는 비과세. 그러면 그 밑에다 적으시라고 했죠? 뭐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환매권 행사일 때는 어쩌라고?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가 물론 이건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하는가, 여러분? 환매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가? 행사를 했으니까 도자로부터 누구한테 갔다가 수자한테 갔다가 어떻게 한가? 다시 되돌아왔잖아. 네. 그럼 갔다가 되돌아왔다니까? 응? 따라하면 되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권상구가 그냥 천국의 날개에서 외쳐대잖아. 마지막을 왔을 때 신했어. 되돌아왔어. 그러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비과세를 하려면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뭐에 있을 때만 예. 관련 법률에 한 환매권 행사는 뭐가 되는 거고? 비과세. 단순히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한 환매권 행사할 때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죠. 어떻게 과세하는 거야? 그렇죠. 특례세율. 어떻게 하죠?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는가? 2% 뺀 거죠. 왜?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그러니까 종조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여기서 표준세율 몇 프로 되는 거야? 4%에서 2% 뺀 세율이죠. 그럼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2%만. 그러면 2%는 종전 등록세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4번 보죠. 14번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4번, 15번 기출문제죠? 꼭 한번 보시고요. 14번, 15번인데 저는 그냥 설명을 15번만 할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옳은 것은 돼 있죠. 19의 기출문제 수정했습니다. 1번. 그냥 누르만 보세요. 1번은. 그냥 15번은 누르보세요. 1번.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2번. 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에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를 위한 부동산 취득. 3번. 별종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종우체국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5번.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지금 1, 2, 3, 5는 1, 2, 3, 5 묶으시고요. 1, 2, 3, 5. 4번의 결론은 비과세죠. 왜? 누구니까? 국가 등이니까. 근데 1, 2, 3, 5는 원래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했다가 지방세 개편되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적으세요. 면제 대상을 받겠습니다. 면제 대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왔어. 19회 때는 이게 실제 시험 문제야. 그런데 이제는 2011년도 지방세법 전면 개편되면서 얘들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 여러분? 면제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 좀 확인하시고요. 자, 16번 보죠. 16번. 취득식이죠. 별표 2개. 취득식이. 여러분은 서브노트 312쪽을 보겠습니다. 자, 16번 한번 같이 보죠. 자, 가장 틀린 것은 별표 2개. 취득 시기는 원래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었어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1번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토지를 무슨 취득했다 여러분? 원시 취득했다. 그럼 언제죠 여러분? 공사준공 인가일이죠. 단 공사준공 인가 나기 전에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빠른 날이 되는 거죠? 예, 잊지 마시고요. 2번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일 때는 계약일이다. 맞습니까? 맞죠? 계약일이죠. 3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어떤 날이죠? 빠른 날이죠. 단 그 전에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 항상 빠른 걸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은. 4번 개인 간의 매매한 취득의 경우로서 관련 법률이 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아니죠. 개인 간의 매매면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죠? 계약상입니다. 취득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잘 보셔야 돼요. 개인 간의 매매면 설사 무슨 신고했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도. 자, 주의할 거 요거 주택거래 신고제도 폐지됐죠?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 아직 안 했나 거기까지? 맨날 내가 다 해. 이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그래서 우리 세법도 주택거래 신고를 하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자, 그냥 개인 간의 매매다. 며칠자죠? 어제 그제 이틀 전이가 3일 전에 개정됐죠? 자, 여러분 나중에 또 실무 얘기한다고 뭐라 그런다. 난 이상한 사람들도 많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말을 하는데 왜 자꾸 실무 얘기를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 참 잘해라. 실무 나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지 마. 물어보기만 해봐 아주. 자, 개인 간의 매매인데 무슨 신고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 뭐? 검증. 검증은 과세관청에 확인을 받은 거죠. 근데 신고는 했더라도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도 있죠. 자, 그래. 내 것만 갑시다. 빨리. 개인 간의 매매로서 무슨 신고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거래에 따른 관련 범죄에 따른 뭘 받았다? 검증. 그래도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자, 올라가라 여기는. 올라가라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표는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사실상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거래 신고를 비교해서 정리해 드렸는데 이제 주택 거래 신고 자체가 폐지가 돼 버렸으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폐지된 걸 물어보진 않아, 출제위원이. 자, 17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로 보는 경우다. 틀린 것은 별표 3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는 국지회수 공판장이죠. 그런데 1번 화해 조소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
자, 화해조서는 뭐죠, 여러분? 판결문을 말하는 거죠.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는 거다. 단, 판결문이라도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 그래서 화해조서가 나오는 바람에 제외 대상이 된 겁니다. 화해조서가 중요한 겁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그 유명한 뭐죠? 외수. 3번, 법인 장부. 그죠? 4번, 공매 방법. 예, 국지회수 공 나가겠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5번, 국가. 근데 여기 마지막에 다 무슨 말 써져 있어요, 여러분? 예, 유상이란 말 들어가 있죠? 이 말 왜 집어넣은가? 국지회수 공판장이라도 무슨 거래면? 무상이거나 부당행위 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되기 때문에 그 제외 대상인 거 시비 걸지 마라 해나기 위해서 출전에 거기다 뭐라 집어넣은가? 유상이란 말을 그래서 집어넣은 거야. 왜 집어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즉 다시 한번 말하면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할 때 이것이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더라도 무슨 취득? 무상 취득이거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자, 18번은 뭐 똑같은 거고 여러분. 18번 보죠. 예, 2번. 1번이죠. 죄송합니다. 18번 다음 중 취득세 취득시간에 설명서 옳은 것은 1번 상속을 있는 취득이 있다는 당연히 언제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죠. 예, 끝났네. 그럼 2, 3, 4, 5번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어야 돼. 1번 찍어놓고 한번 들어가 볼까? 갔다가 이제 5만 원 고치면 이제 삽질하는 거야. 2번 주택거래 신고지에서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했다. 지워버리세요 이제. 주택거래 신고 폐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주택거래 신고 나오면. 얘는 즉시 폐지됐어. 법률 공표되는 즉시. 실은 지금 주택거래 신고 지정지역 자체가 없잖아. 예, 그래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 바로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고 그 주택거래 신고 지정지에서 개인 간의 아파트 등의 매매일 때에는 그 실질거래가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기로 했잖아. 그 제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폐지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 지금 제가 공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법도 그에 따라서 이제 주택거래 신고를 여러분 지워버리라.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 3번 개인 간의 매매죠.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가야 되는데 조건 나왔네 밑줄.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가 되지 않았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 맞아? 아니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3번도. 자, 4번 연부 취득으로서 면세점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밑줄. 연부 취득이 된 면세점에 적용을 받지 않으면 뭐죠, 여러분? 총 연부 금액이 아니면 연부 금액이 총 연부 금액이 50만 원을 뭐 하는가? 초과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연부 취득은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부 취득에서 우리가 첫째 연부 매매 계약 형식을 취하되 얘는 몇 년 이상에 걸쳐서 여러분 2년 이상이죠. 이럴 때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얘는 빨라야 잔금이 언제 들어오는가? 2년. 그럼 국공유지 매각법에 따라서 국공유지 매각할 때는 여러분 최장 15년까지 연부가 가능합니다. 국공유지 매각법에 따라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의 최종 몇 년까지? 15년까지. 그럼 얘는 몇 년 후에 돼야 돈 들어오는가? 15년. 그러니까 그때까지 되니까 얘는 따로 두겠다는 얘기죠. 취득 시기.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러면 연부 취득할 때는 매해 사실상 연부금을 뭐 할 때마다 그렇죠.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을 하나의 뭐로 봐라? 취득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해 사실상 연부금 뭐죠 여러분? 지급액이죠. 그래서 하여튼 연부 취득이 나오면 여러분 뭘 확인해라서 여러분?
연부금 확인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이걸 출전에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 잔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연부 취득했을 때 면세점은 파악할 때는 무슨 금액을 가지고 따질 거냐 이 얘기야. 이때는 연부 금액이 아니라 뭐가 총 연부 금액을 가지고 따진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총 연부 금액. 면세점이 뭐냐가 설마 물어보진 않겠지 지금 와갖고. 조용히 묻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면세점이 뭐예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그죠? 하여튼 적는 자세들은 참. 이거 몇 번째다 몇 번째. 아이고 기본서도 한번 뒤져봐라. 여기저기 4방 8방 적혀 있을 거다 아마. 19번. 자 19번 기억 X 지워버리세요. 19번 X 지워버리라고. 주택거래 신고 나왔죠? 네, X 이제 시험 안 나와.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만 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기억은 이제 올 개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라고. 예.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가 여러분? 여기 나왔네. 계약상 잔금 지급일자. 근데 항상 우리 세법은 뭐 하는 걸 좋아한다? 빨리 과세하는 걸 선호한다 그랬죠? 이날에 취득한 걸 보는데 이전에 먼저 뭐 했으면 등기를 했어.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빠른 날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 보죠. 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딜 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상이야 계약상이야? 계약상을 잡아야죠. 계약상이 언제야? 2015년 11월 30일이죠. 그거와 뭐를 비교해야 되는가? 등기 접수를 비교되죠.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그럼 어디가 더 빠르? 계약상. 그래서 2015년 11월 30일 잡으면 되겠죠. 잡으실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